네,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도 나오는데요. 네, 서울 도심에서는 민주노총이 대규모 기습 집회를 강행해 방역 당국이 주말 상황을 긴장 속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노총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는데요. 정부도 집회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고 지금 수도권의 상황도 그렇고 또 지난해 8월에 대규모 집회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이 된 적이 있어서 글쎄요, 이번 주최 측의 결정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좀 격세지감이 있는데요. 지금 작년 8월 15일 집회 말씀하셨는데 예. 이때 8월 초에 우리 환자 수가 30명에서 한 60명 정도였어요. 근데 대규모 대유행이 있었다고 그런 게 8월 27일 날 피크가 441명이에요. 아하. 그 중간에 8.15 집회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규모로 보면은 뭐 물론 50명에서 400명이니까 8배씩 올라갈 수는 있는 거지만 규모 자체가 400명에 불과한데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이 시기에도. 네. 지금 하루에 800명 나옵니다. 작년하고 또 다른 점은 지금 바이러스는 델타 바이러스예요. 예. 몇 명이 감염을 시키면은 지금 부산으로 서울 마포구부터 시작한 게 부산으로 가면 대전으로 가면서 몇백 명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서울에 모여서 위험한 인구 밀집 지역이면서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여기에 규모는 작지만 이 노조원들이 상경을 해서 집회를 하고 집회 과정 중에 아무리 잘 지킨다 하더라도 제가 보도하는 거 사진 보니까 상당히 많이들 붙어 있고 거리 두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8,000명 정도가 나왔다고 8,000명 정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좁은 거리에서 한꺼번에 몰려가니까 구호도 외치고 뭐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한다고 그래도 한계가 있죠. 예. 근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집회 전후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음식도 먹고 뭐 자동차도 같이 타고 다니고 음료도 마시고 하면서 결국은 밀접 접촉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분들이 대부분 접종을 받지 않은 젊은 층들이거든요. 그럼 보호가 안 되는 상황에서 서울에서 일단 감염이 성립됐다고 예상을 하면은 다시 귀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지금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안정적인 상황인 지방까지 한꺼번에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번의 집회로 인해서 예. 이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즉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7, 8월 정도까지는 좀 참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하. 이 시위라는 것이 수백 명의 시위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또 8.15도 있을 수가 있고 하여튼 지금부터 8.15 이전에 그런 시위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 지금 뭐 오늘 집회를 보니까 거리두기도 지켜지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또 날씨도 사실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회가 어쨌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델타 바이러스 이게 지금 무서운 이유가 작년만 해도 우리가 고령층들 많이 감염되고 이분들을 잘 보호하면 어떻게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젊은 층에서 거의 무증상으로 증상도 많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이 지금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예. 일반적인 감기 증상으로 뭐 두통이라든지 목이 좀 아하. 따끔거린다든지 뭐 이런 기침 재채기까지 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 정도의 가벼운 감기 기운으로 느끼면서 거의 대부분 무증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걸렸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는 것이거든요. 예. 또 우리가 지금 60대 이상 30% 정도 전 인구의 30% 정도 또 60대 이상으로만 치면은 한 80% 이상을 접종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1차 접종이거든요. 네. 또 한 20% 가까운 한 5, 6% 정도의 이 사람들은 결국은 아직도 미접종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확산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즉 지금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상당히 안정적이긴 한데 이 지금 숫자가 800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1,000명 이상 넘어가고 뭐 2,000명 되고 하는 것이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확진자 규모만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기록을 깰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 직장,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일단 한번 진단검사를 다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요. 또 뭐 그렇지 않다면은 어떤 가벼운 증상, 몸이 좀 권태감이 느껴진다, 나른하다는 정도만으로라도 일단 선별검사소 가셔서 진단검사를 2, 3일 내에 받아보시는 것이 그 지역 확산, 지방으로의 확산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예. 또 뭐 내일 일요일이니까 가능하면 접촉하지 마시고 네. 이 다음 주에 이제 출근을 하시더라도 이 여러 다른 직장 구성원들하고도의 접촉을 가능한 한 좀 피하는
그런 것들이 능동감시라고 그러는데요. 네. 예, 자가격리까지는 아니지만 출근을 해서라도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면 자가 검사 키트로도 충분히 검사가 그게 가능할까요?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기 어려운 것이요. 예, 자가검사 키트라는 것은 어떤 증상이 좀 나왔을 때 하거나 또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연속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높을 수가 있는데 무증상인 상황에서는 그건 증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그 민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가검사 키트에 좀 맡기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요. 오히려 선별검사도 가까운 데 가셔서 일단 PCR 검사를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예. 네. 앞서서 이제 젊은 층의 대규모 감염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여름이고 또 주말을 맞은 모임이나 행사가 좀 많을 것으로 보여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일주일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로 높아졌다고 하죠. 이 감염 재생산 지수, 즉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앞으로의 추세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 후행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환자가 늘어나면은 이게 1을 넘어가는 수준이 되는 것인데 예. 하여튼 1을 넘어갔다는 얘기는 앞으로 가능성이 확산될 가능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네. 1 이하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행이 억제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추세적으로 볼 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1.24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전국에 비해서도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델타 바이러스라는 것이 거의 뭐 우세종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 가는 시간을 얼마나 더 늦춰질 수 있느냐. 제가 아까 뭐 좀 과장돼서 2,000명, 3,000명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은 이게 없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통제가 불가능한 즉 역학조사를 하면은 격리를 시키는데 네. 격리를 시키는 순간 이미 N차 감염이 퍼져버렸다는 이런 결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이 변이주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을 전파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방역 당국에서 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이 변이주를 선별 검사하는 것이 상당히 늦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선별 검사를 지자체에서 빨리 해서 격리를 신속하게 해야만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렇게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은 상황이고 또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올여름에 대유행을 좀 저희가 걱정을 해봐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올 여름에 대유행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무기는 하나 있습니다. 예. 예방 접종을 빨리 하게 되면은 8월 이후에는 젊은 층들에서 보호가 돼서 확진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8월 한 중순 될 때까지는 젊은 층들이 다 예방 접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활동성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800명이라는 것이 다음 주가 되면 1000명 가까이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점은 예. 우리가 이런 방역 통제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 국민들은 많이 올라가면 숫자가 800명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모임도 좀 자제하고 접촉도 자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더 잘 쓰고 다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인 자발적인 방역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지금 우수성인데요. 지난 1년 반 동안을 보고 있으면 계속 그랬거든요. 우리 네. 방역 당국의 조치는 항상 한 발 늦었었는데 꼭 다 수습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거리두기 단계라든지 완화는 되어 있지만 모임이라든지 또는 마스크 쓰기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거를 한 2달만 잘 버티면은 우리는 지금 예방접종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지금 이 수준보다 더 넘어간다면 지금 기준선이 한 1000명 정도로 보이는데요. 예. 1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역학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을 1000명에 접촉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역학조사가 늦으면 늦는 만큼 N차 감염은 퍼지고 악순환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보건당국도 그렇죠. 보건소라든지 이런 접종하시는 데에서도 환자 수가 너무 늘어나게 되면 그 인력들을 다 뺏기는 상황들이 되고요. 또 동네에 있는 의원급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열나는 환자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우리가 대규모로 접종을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1000만 명 이상 접종할 때에는 그 부작용으로 열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겹치게 되면은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지금 800명 뭐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네. 이것을 이 상황에서만 억제시킬 수 있다면은 아마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7, 8월에
좋은 시절이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의 하여튼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 평균 확진자가 이제 800명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게 수도권에서 그 800명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거의 80% 이상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게 새 거리두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이 뭐 3단계 범위를 충족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벌써 충족하는 상황이 지나갔죠. 엊그제 그러니까 사흘간을 보면요. 85%다가 80%다 지금 82%. 이게 보통 네. 6, 70% 정도였었던 것이 서울 수도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거기다 뭐 하루 확진자 수만 하더라도 이미 500명을 넘어갔기 때문에 3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네.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울 수도권인 경우에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시키지는 않았어요. 일주일 유예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의 거리두기 단계인데 네. 그 3단계랑 예전의 거리두기 단계랑 사실 차이점은 10시까지 하는 거 마찬가지고 5인 이상 다 마찬가지인데 유흥업소를 문을 열 수 있다는 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유흥업소의 영업을 제한하면서 아마 이 3단계로 가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좀 더 강력한 게 필요합니다. 이 3단계라는 수준에서도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사실 방역 통제가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더 큰 문제점은 서울 수도권은 3단계인데 그 이외의 지역들 비수도권들은 1단계이거든요. 예. 1단계면서 뭐 이행 기간을 둬서 6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 정도에서 1단계와 3단계의 풍선 효과, 즉 3단계에서 10시 넘어서 비수도권으로 원정으로 음주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결국은 나라가 작아서 일일 생활권이고 뭐 어디든지 몇 시간이면 다 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의 이 지금 여러 가지 나쁜 상황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비수도권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없지가 않아서 지금으로서는 이 3단계보다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조치가 지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뭐 방역당국에서 그 전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핀셋 방역이라는 의미에서 각 지자체가 좀 취약 지역 같은 데를 철저히 감시를 하고 선제 검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취하고 또 위반했을 때는 처벌하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최후의 단계인 4단계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준도 그렇게 명수도 되지도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 2,000명 정도 돼야 이제 4단계인 것인데 1,000명에서 2,000명 사이는 3단계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그러니까 아직 전국적으로 3단계가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집중적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면 지난달에 새로운 거리두기 발표한 때보다 거의 2배가 뛴 셈이잖아요. 이게 방역 완화 신호가 좀 확진자를 키운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 일부 영향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 제가 말씀드린 하루 확진자 수라는 것이 6월 중순쯤에 한 300~400명으로 좀 일시적으로 줄어든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시기에 상당히 좀 장밋빛으로 전망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방역당국에서 자꾸 감소한다는 걸 말씀하시고 또 7월부터는 방역 완화되고 접종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얘기. 뭐 이게 다 인센티브로서 굉장히 좋은 얘기고 네. 앞으로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한 이 지속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방향 자체는 맞는데요. 네. 지금 이 시기가 좀 델타 변이 바이러스랑 또 겹쳤어요. 예. 이게 항상 엇박자가 나는 것이 우리가 이걸 7월 1일부터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사실 델타 바이러스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중간에 이것이 튀어나오고 또 우리 방역이 좀 우리 국민들 전체가 좀 해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면서 급격히 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 수습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좀 안심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하루 사망자가 뭐 1명, 2명꼴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사망률은 떨어져 있고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작년 같으면 600명, 700명 나왔으면 아마 병원이 다 미어졌을 텐데요. 네. 지금 상황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젊은 이들이 많이 걸리고 또 40, 50대 정도도 위중증이 많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의료체제라든지 역학조사 역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수습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습이 잘못되면 이것이 최악의 상황도 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제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언제든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또 하나 저희가 걱정해봐야 될 건 해외 유입 확진자 수입니다. 최근에 40~50명대로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지금 델타 변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방역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항상 문제죠. 예. 검역에서 다 잡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거 어느 나라도 검역에서 다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외국인이란 그 단기 체류자인 경우는 다 시설격리 2주일이 들어갑니다.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거기서 감염이 확인돼도 감염자 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 정도인데 문제는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라든지 내국인의 경우는 어찌됐든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랬을 때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그 동거 가족은 밖에를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주일 동안 지내면서 이 식구들이 밖에 나가서 지역사회에 전파를 시키게 되면 이 델타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나가는 루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안 들어올 것 같은 델타 바이러스가 어느 나라든지 다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 지금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자가격리를 하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잘 지켜야 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에서 이제 발생했을 때 그걸 얼마나 잘 확산을 막느냐 이 두 가지인데 지금으로서는 이 두 가지 다 어려워 보이고요. 또 지금 확진자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그 변이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환자 수도 전 세계적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해외 입국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델타 변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사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원어민 강사발 확진자가 현재 43명이 늘어서 거의 300명에 가까운 사람이 확진이 됐고 또 대구와 부산 클럽에서도 새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부산 감성주점 관련 첫 확진자가 지금 홍대에서도 펍 관련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를 방문한 후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혹시 이게 변이 바이러스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첫 확진자가 19일 날 나왔는데요. 예. 이 원어민 강사발 확진자가 이 마포구뿐만 아니라 이 펍뿐만 아니라 식당이라든지 방문한 데가 많고 여기 원어민 강사가 또 경기도 일대에도 있어서 경기도 학원까지도 네. 번졌고 그것이 또 부산의 감성주점까지 갔고 거기서 나왔던 확진자가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래서 거의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하루하루 늘어나는 환자의 증가 추세가 굉장히 빠릅니다. 무섭게 빠르게 가고 있어서 지금 291명이거든요. 이 중에 변이주, 특히 델타 변이주로 확인된 분이 9명이나 있다는 얘기는 이 291명이 거의 대부분이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델타 변이주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마 방역당국에서 전부 다 검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이 명수는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이주로서 아마 통계는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것이 여기서 그치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 부분만 사실은 델타 변이주였겠냐 하는 것이죠. 서울 경기 지역에 있어서 델타 변이주라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좀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 델타 변이주를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 이 방역 통제가 가능하냐 하는 데에 관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확실히 지금 전 세계 100개국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면서 굉장히 감염 속도가 무서운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변이 바이러스 세대 교체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이미 임박했다기보다 이미 거의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예. 델타 변이주가 알파 변이주를 밀쳐내고 우세종이 돼가는 상황인데 이 세대기가 굉장히 빠르죠. 2배가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 예. 뭐 한두 달 내에 즉 7월, 8월 내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하. 영국인 경우 이미 90% 이상인데 5월 초만 해도 한 5, 600명이던 확진자 수가 28,000명까지 늘어났거든요. 예. 뭐 그런데 비해서 확진자 수에 비해서는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아서 위험도는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10%, 20%인 것이 7월 중순이면 50%를 넘어가고요. 올림픽을 여는 7월 23일이면 68.9%까지 올라간다는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올림픽 자체가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서 예. 올림픽을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관중을 뭐 10,000명씩 놓고 한다는 건 분명히 못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확산이라는 건 델타 변이주라는 게 전파력이 원체 빠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이것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얼마나 방역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늦춰주면서 시간을 벌어서 2차 접종까지 빨리 맞춰야 되죠. 이 델타 변이주는 1차 접종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낮기 때문에 예. 2차 접종까지 가야 파이자인 경우 88% 정도 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60% 정도 예방 효과를 갖고 또 접종을 일단 받은 사람들은 델타 변이주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중증으로 가지는 않고 뭐 더구나 거의 사망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일단 접종을 받으셨다면 안심할 수는 있지만
빨리 2차 접종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죠. 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 변이가 많이 되면서 이 변이되는 속도가 타 바이러스에 비해서 빠른 편인 건가요?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다른 바이러스라고 예를 들어서 독감 바이러스랑 비교를 해본다면은 독감 바이러스는 매년 수십 종이나 나와요. 철새에서부터 우리 가금류로 감염이 되고 또 우리 돼지, 사람 이 세 동물이 다 같이 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이가 일어납니다. 예. 지금 RNA가 아주 대조합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전혀 백신이 들을 수 없는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데 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한 종류예요. 예. 그래서 그래 변이가 일어났다고 그러지 변종이 생겼다고는 아직 안 그러고 있는 것이 계속 변이는 일어나지만 이 변이를 고치는 그 작용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RNA로 복제를 해야 자기 자신을 다시 자손을 만들 수 있는데 예. 만들 때마다 틀리거든요. 근데 약간씩은 고쳐주는 이 기전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로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고 진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RNA 바이러스라는 건 굉장히 많이 변이가 일어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금 델타 바이러스까지 갔지만 이 바이러스마저도 우리 예방접종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만은 여기보다 이제 좀 더 많은 환자들이 나오게 되면 특히 이게 중요한 것이 지금 남미나 남아공 같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지금 겨울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겨울로 가면서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거기서 또 변이주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델타 변이주에서부터 더 우리 면역을 회피할 수 있는 기전을 가진 그런 것을 장착한 바이러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올해 안에 혹시라도 또 이 백신의 효과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계산한다면은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이 필요한데 그것이 개량형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백신을 그대로 한 번 더 맞을 것이냐는 걸 결정할 문제이지만 영국에서는 이미 고령자들한테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을 거의 결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 백신 접종 현황을 한번 보면 거의 30%에 가까운 국민이 이제 1차 접종을 마친 상태고 그리고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10%를 넘은 상황인데 앞서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이달 중순쯤이면 대폭 확진자가 좀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최근 변이 확산 때문에 방역 당국의 예측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근데 뭐 그게 원인이 변이 확산이라기보다는 일단 우리 국민들의 30% 60대 이상이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위중증 사망 피해는 굉장히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목표가 이제 두 가지죠. 예. 환자 수를 유행을 억제하는 방향. 이건 젊은 사람들한테 접종을 해야 돼요. 예. 20, 30대에 접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네. 하지만 사망자라든지 위중자 등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60대 이상을 중점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죠. 우리는 목표를 상반기까지는 60대 이상 접종하는 걸 목표로 했고 뭐 다 이뤘습니다. 예. 하지만 사실은 18세부터 59세까지는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는 유행을 억제한다는 개념은 아직은 시작도 못했다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이 접종이 언제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7월 말이나 7월 하순이나 돼야 일단 50대들이 시작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적어도 8월이 지나야 이 활동력이 왕성한 젊은 층, 특히 20, 30, 40대 이 연령대의 접종이 1차례도 완성이 되어야 감염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할 수가 없고 8월 정도까지는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아마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네. 일단 다행인 것은 그 30%라도 접종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확진자 수를 계산하지 말자. 예.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표로 삼자는 얘기가 좀 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네.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환자 수 계산하지 않지만 사망자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환자 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일 수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0.37% 정도 지난달에 0.35% 정도 치사율이고 누적은 1.29%인데 비해서 독감은 0.1% 이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지금 뭐 확진자 수가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는데 네.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아무리 뭐 1000명 숫자가 적은 것 같이 보여도 이게 매일 나오는 숫자고 치사율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서는 아직까지는 유행을 억제하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오늘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